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새벽 2시 아이들이 잠든 방 앞을 지나다가 문득 멈춰서서 생각해요. 나는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걸까? 오늘 이 글을 쓰는 건 누군가에게 답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남편 외도를 알고도 그냥 사는 사람, 저 말고 또 있나요? 저는 서지연, 38세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경기도 외곽 신도시 아파트,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유치원생 딸, 그리고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는 남편과 함께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 보고 참 잘 산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도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고, 주말이면 아이들 손잡고 마트 가고, 딸이 아빠 최고라고 하면 과장된 표정으로 웃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괜찮은 가정이다 싶었어요. 그랬습니다. 작년 봄까지는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말 못하고 혼자 삼키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남겨주세요. 작년 4월이었어요. 남편 차를 잠깐 빌려 탔다가 블랙박스 음성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켰어요. 그냥 주차 위치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두 개였습니다. 남편 목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 둘이 웃고 있었어요. 낮고 편안하게. 밖에서 남편이 그런 식으로 웃는 거 오랜만에 들어봤다 싶었어요. 집에서는 그런 웃음을 잘 안 웃거든요. 처음엔 그냥 동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지난번에 그거 괜찮았지? 응, 나도 좋았어. 또 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을 참은 채 끝까지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 씻기고 숙제 봐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불 끄고 나서야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2번 들었습니다. 3번 들었어요. 확실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따지고 싶었는데 그 생각보다 먼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이요. 내 인생보다 애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저를 그 자리에 붙잡아뒀어요. 그날 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이요. 밥은? 하고 물었고, 차려놨어 했고, 남편은 씻고 나와서 아이들 방에 살짝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잘 자고 있네 하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3일을 버텼어요.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블랙박스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고, 그날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떠올렸어요. 거래처 회식이라고 했었거든요. 4일째 되던 날 밤 아이들 재우고 나서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밀며 블랙박스 음성을 틀었어요. 끝까지 다 들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오해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날짜와 시간을 말했어요. 그날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도요. 그제야 입을 닫더니 한참 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2마디였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됐다고 했어요. 한수아, 34세 필라테스 강사. 처음엔 그냥 같은 모임 사람이었는데 술자리가 이어지고 연락이 잦아지고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 같은 거였어. 집에서 내가 많이 외로웠어. 외로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머릿속이 차가워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화보다 먼저 계산이 됐어요. 지금 이 아파트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아들 학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딸 유치원 특별활동비가 다음 달에 또 나가는 것, 친정엄마가 무릎 수술 앞두고 있다는 것, 제 월급만으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분노보다 현실이 먼저였어요. 그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은정이한테 전화했어요. 보험 설계사인 은정이는 제 20년 지기입니다. 다 말했어요. 지연아, 일단 진정해. 애들은? 자고 있어. 당장 이혼하려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은정이는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했어요. 애들 위해서 참는 것도 이해는 돼. 현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 네가 병든다, 지연아. 그 말이 며칠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척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라졌고 주말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늘었어요. 딸이 아빠 오늘 학교 데리러 왔어 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다정한 아빠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착한 아빠인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요. 남편 핸드폰 알림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면 숨이 막혔어요. 뭔가를 숨기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 저는 용서한 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말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어요. 그게 용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안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매일 밤 혼자서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엔 가족 여행을 갔어요. 강원도였어요.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졸랐거든요. 펜션 수영장에서 남편이 아이들 들쳐매고 물속에 뛰어들었고 딸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선베드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봤으면 행복한 가족 여행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글라스 뒤에서 제가 뭘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아들 생일 파티도 했어요. 동네 친구들 몇 명 불러서 케이크 자르고 남편이 직접 떡볶이도 만들어줬어요. 아이들 엄마들이 어머, 아빠가 이런 것도 해줘요?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원래 요리 잘해요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오늘 잘 됐지?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응 했습니다. 딱 그 한 글자요. 하악 예회도 갔어요. 딸이 나비 날개 달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남편이 제 옆에서 핸드폰 들고 영상 찍으면서 혼자 감동받아 훌쩍거렸어요. 주변 부모들이 남편 보고 웃더라고요. 아빠가 더 감동받았네 하면서요. 저는 딸 얼굴 보면서도 계속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옆에서 울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이것도 연기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쉬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두 분 사이 좋아 보여요. 요즘 저렇게 가정적인 남편 찾기 힘든데.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이 묘하게 뒤틀렸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게 맞으니까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덮고 싶어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이제 그냥 살면 안 되냐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었어요. 용서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아직 무서운 거였으니까요. 정말 끝난 건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새벽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자는 척하면서
시간을 확인했고 샤워하러 들어갈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뒤졌어요. 처음엔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스스로도요.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없었어요. 메시지는 다 지워져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삭제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구나. 증거가 없어서 안심이 된 게 아니었어요. 지운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핸드폰 봤다고.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그런 짓을 해?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사이야? 실례요. 그 말이 나오자 저도 터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게 됐어요. 참았던 게 다 쏟아졌어요. 그러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앞이었어요. 딸이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요. 저와 남편 둘 다 입을 닫았습니다. 딸을 안아서 다시 방에 눕히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나와 불을 껐어요. 남편도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아이들 앞에서만 정상인 척 하기로 한 것 같았어요. 말로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아이들이 없을 때는 서로 말을 줄이고 그게 저희 가정의 새로운 일상이 됐어요. 남편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 재우고 TV 보다 잠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게 가능한 게 신기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천장 보고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편히 자고 있는 남편 숨소리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남편 위치 공유를 확인했어요. 점심시간에 카드 내역을 봤어요. 어디서 뭘 먹었는지, 어떤 가게에서 결제했는지. 퇴근 시간보다 30분만 늦어도 손이 먼저 핸드폰을 왔습니다. 스스로도 알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확인을 해야만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결정해야 해. 이혼하든가 아니면 진짜로 용서하고 살든가. 그 중간에서 계속 이러면 네가 먼저 무너져.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을 못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숨이 막혔어요. 아이들 얼굴이 먼저 보였고 그 다음엔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하자니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는 건지 방법을 몰랐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딸이 미술 숙제라며 가족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도화지 한가득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4명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오빠, 나. 아래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웃어 보였습니다. 잘 그렸네, 우리 딸. 그러고 나서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림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무너졌습니다. 조용히요. 그런데 묘했어요. 그 그림이 저를 위로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가두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저 그림처럼 살고 있다고 믿는 한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할수록 저는 더 갇히는 구조였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잊고 살자.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저는 그 말에서 진짜 절망을 느꼈습니다. 잊자는 말이요. 잊는 게 되는 사람한테는 참 쉬운 말이겠죠. 잘못한 사람은 잊고 싶어 하고 당한 사람은 평생 기억 속에 갇혀 있는데 그 구조가 너무 불공평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게 정말 아이들 때문인가? 아니면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인가?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해서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셋 다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아직 결정을 못한 것뿐인지도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버티는 이유조차 흐릿해진 것. 지금도 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4명이 같이 밥을 먹었고 남편은 아이들 가방 챙겨주다가 딸 머리핀이 삐뚤어졌다고 고쳐줬어요. 딸은 아빠 손이 더 예쁘게 해줘 하며 웃었고요. 겉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늘 저녁 늦는다고 문자가 오면 저는 아직도 숨이 막혀요. 거래처 미팅이라는 4글자를 보면서 그냥 응 하고 답장은 하는데 그 다음 1시간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게 아직도 반복됩니다. 예전에는 외도를 알고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사냐? 그게 자존심이 있는 거냐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단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무너짐이라는 걸요.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게 전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고 아직 남아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모든 게 뒤섞인 채로 오늘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는 제가 더 이기적인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 선택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거짓된 평화 속에서 아이들도 조금씩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건지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저처럼 말 못하고 혼자 삼키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목소리들이 모이면 저한테도 조금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